안녕하세요. 你好, konnichiwa. Semesano. magandang umaga po.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돌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9월 이야기, 각 나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의 9월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날들이 있나요? 9월에 일단 절기적으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뜻의 백로가 9월 8일. 아, 그러면 가을이 온다 뭐 이런 의미도 있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리고 9월 23일이 추분인데요. 이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졌다가 이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이 들어서서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다라는 절기로 9월 23일이고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서 이제는 낮보다 밤이 점점 더 이날 이후로 길어지겠어요. 맞아요. 저는 낮이 긴 게 좋아요. 어떠세요, 다들? 저도 좋아해요. 낮이 긴 게? 겨울이 네. 너무 짧아서 낮에. 그렇죠. 대부분 낮이 긴 걸 더 좋아하시나 봐요. 활동적이신 분들일수록 더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낮에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9월 29일이 너무나 잘 아시는 추석. 와, 네. 추석. 네. 그 외에도 많은 날들이 있더라고요. 뭐 9월 7일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고 9월 10일이 세계적으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그리고 해양 경찰의 날이기도 하고요.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추석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나흘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월요일에 혹시 쉬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화요일까지 연결해서 10월 3일 개천절까지. 네네. 그럼 며칠이에요? 6일? 뭐 6일이에요, 6일. 네, 정확히 우와. 6일이 정도. 근데 또 왜 그 다음 주에 막 한글날 뭐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휴가 쓰시면 최장 11일까지 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쉬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다 안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직장인들 중에 아예 휴가를 끼워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아, 완전 부러워요. 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9월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중국은 네, 중국에서는 일단 9월 8일이랑 9월 23일 한국이랑 똑같아요. 절기가. 배로랑 추분 네네. 백로, 날은 추분. 있고 9월 10날에는 선생님의 날이라고. 선생님의 날 오, 9월 오. 10일. 네. 네. 그리고 그 추석도 똑같아요. 네. 29일. 근데는 이제 10월 1일 고칭제라고라는 계절이 있어요. 날 빨간색 날 되게 길게 쉬어요. 일주일 동안 쉬어요. 일주일 이제 동안? 추석해서 한 8일 정도 공휴일로 지금 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길게 그러니까 쉬겠어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가 길게 그러니까 한 8일 쉬신다고 지금. 네, 오. 8일 추석이랑 같이 제 음. 나라에 성립하는 날. 나라를 세운 날 같은 세운 날. 그런 개념인가 봐요. 음. 그 선생님의 날은 쉬어요? 근데 쉬지 않고 그냥 학교마다 달라요. 어떻게 보내요? 중국의 선생님의 날. 우리는 스승의 날이면은 뭐 예전에는 꽃다발도 드리고 조금 장난도 치고 했었는데 요새는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학교마다 무슨 체육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재량 방학을 하는 학교들도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물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는 네. 그냥 편지 정도 쓰고 뭐 음. 이제 선물 작은 선물 해주고 그 정도로 하고 우리랑 비슷하게. 요즘에는 뭐 꽃다발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네. 그러더라고요. 꽃 드릴 때 어떤 꽃을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카네이션 네네. 드리죠? 카네이션 비슷하군요. 네, 일본의 9월은 어떤가요? 9월 18일 날에는 경로의 날이라고 해서 경로의 날. 네, 그 노인이라고 해도 돼요. 네. 노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날 음. 하고 23일 날은 그거는 준부의 날이에요. 똑같이 네, 주분이 똑같이 있고. 네.
사실 우리가 그 표현을 저도 노인이라고 불러도 되나? 그치. 이거 맞아요. 살짝 고민한 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요새 사실 이런 표현들이 조금은 조심스럽죠. 그렇죠. 근데 노인이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고 써도 되는 표현이더라고요. 저도 되게 조심스러웠었는데 써도 되는 말이라고 해서 써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몽골은 안 되고 어르신들의 날이라고 해요. 오. 존댓말 앞에다가. 네. 오히려 노인이라는 단어를 안 우리말적인 씁니다. 표현이 좋지 않은 네. 느낌이라고. 네. 근데 우리의 그 노인분들은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제가 몇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럽다. 노인이 더 좋다라고 진짜. 얘기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이란 표현이 더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부담스러우시대요. 그 오히려 표현이. 그러니까 어르신, 선생님 이런 표현을 음. 안 좋아하신다고 정말 네. 그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어른처럼 느껴져서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뭔가 많은 사람. 그렇기도 하고 뭔가 되게 이렇게 책임감이 느껴지는 호칭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렇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러 선생님이 아닌데 처음에는 저는 싫었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생님 예, 예. 아니는 아닌데 선생님이라고 모르니까. 부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왜 선생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선생님 맞아요. 아닌데. 네. 참 그 호칭이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애매할 때 선생님이라고 사실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할 때는 오히려 직접 여쭤보거나 어떻게 맞아요. 불러드릴까요?라고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맞아요. 같고 저도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전 당연히 어르신이 좋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맞아요. 어르신 싫어요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노인이 괜찮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일본의 구월을 다 얘기해 주신 거죠? 네. 지금도 열심히 찾아보고 계세요. 뭐 또 없을까 해가지고.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몽골의 구월 알아볼까요? 몽골은 9월이 1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 학기가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9월 1일.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까지 다 새 학기 준비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몽골은 수학의 날이 있거든요. 수학의 날? 네, 왜냐하면 걷어들이는. 거기는 이제 밀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한 달간의 이제 모든 수학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겨울 준비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9월 10일이 대숙청날이라고 있습니다. 대숙청날. 네. 1921년부터 199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거든요. 네. 국가의 정치인들의 잘못한 판단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사람들 희생됐어요. 예를 들면 1930년대라고 생각하면 2만 명이 처형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와. 그리고 1939년에서 45년 사이에 그 일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뭐냐면 간첩이라고 불리고 많은 사람들 이 중에 1만 7천여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네. 일본의 간첩으로 몰려서. 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대숙청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정치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날. 네. 그리고 이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나라에서 많은 행사하고 많은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한국은 한글의 날이잖아요. 몽골도 비슷한 거 있거든요. 예, 언제냐면 9월의 셋째 주. 뭐라고 말했냐면 몽골 글자 우수성을 그리는 재개의 날. 책 읽는 사람들의 날이라고 해서 책의 날. 재개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 보호 날이라고 있거든요. 네. 9월 넷째 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TV에서 광고나 아니면 학교에서 글쓰기 대회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몽골에는 9월에 중요한 날들이 되게 많은 것 그래서 같아요. 여러 가지 기념하는 날이 생겼어요. 네. 몽골의 9월이었고요. 이번엔 필리핀의 9월 알아볼까요? 현정님. 우리는 지금 입학했어가지고 입학. 5지부터 시작하고 이제 9월 달에는 뭐 이런 거는 없고 기념하는 10월 날이 없고. 10월부터 있는데 9월에는 좀 없고 많지 않다고. 예. 왜냐면 지금 장마이라
이런 주고 되는 거 없을 것 같아서 8월부터는 한 9월에는 별로 없고 오히려 8, 9월에는 별로 이제 예, 지금 학교에서는 이 학기는 지금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 원래는 6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 이제 바꿔서 학기가 하니까 바뀌고 지금 나서 지금은 학교 입학 그거 외에는 이제 장마 기간이라서 별다른 일들이 없다. 네. 항상 학교도 학생들이 별로 안 가고 그냥 집에 위험하니까. 태풍이 태풍이 오는 많은 시기라서. 네, 우리나라는 뭐 학교 9월 달 6월부터 하니까 학교에서는 한 20일 학교 가고 나머지 날들 남는 건 다 왜냐면 태풍 오거든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그래서 필리핀의 9월에는 뭐 특징적인 게 좀 덜한 네네. 그런 달인가 봐요. 우리의 9월을 보니까요.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날들도 좀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날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중요할까? 이런 날이 필요할까 싶었던 날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희경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9월 7일이 푸른 하늘의 날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푸른 하늘을 보기가 예전보다 참 어려워졌잖아요. 네. 어떠세요? 네 분도 처음 왔을 때보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하늘을 보면 좀 덜 푸르러졌다라고 느끼세요? 아니요.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비슷했는데 근데 가장 많은 데는 9월이 아니에요? 제 생각은 가장 9월이 푸르른 게 네. 맞아요. 맞아, 그래도 가을. 가장 푸르른 게 가을이라고 그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아름답다. 네. 그렇게 희경님이 생각해요. 보기에는 아 옛날에는 진짜 우리나라 하늘 색깔이 훨씬 더 너무 예뻤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정말로 예뻤어요. 집이 나갈 때는 뭐 하늘 보면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그 느낌이. 근데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푸른 하늘, 정말 예쁜 하늘색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저희의 어렸을 때에 비하면 어렸을 때보다도 더 지나서 조금 젊었을 때만 그쵸? 해도 맞아요. 20대 정도만 해도 네네. 정말 하늘이 푸르렀는데 요새는 보면은 그때에 누렇거나, 비하면 안 누렇거나 아니면 회색이거나 네. 정말 하늘 색깔이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푸른 하늘의 날 이런 것도 지정이 된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 조금 속상한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네. 이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요새 이제 자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오죽하면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그런 생길까. 날이 생겼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16일이 청년의 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청년의 날이라는 게 제정이 돼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네. 9월 16일이 청년의 날이고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치매 그렇죠. 극복의 날이라는 날도 있구나. 근데 이런 날들이 제정이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정이 돼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아마도 필요해서 지정을 했을 텐데 지정을 해놓고 뭔가 이런 날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자, 우리 9월에 각 나라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